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잠깐 알아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서 20기 준비하러 나왔습니다. 참 할 일이 많아요. 많은 걸 잃어버린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걸 되찾는 거를 같이 하고 싶거든요. 저도 되찾을 게 너무 많아요. 해봐야죠. 많은 분들이 현재 시장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 하나를 딱 하나만, 한 놈만 팬다는 심정으로 오늘 영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지금 시장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놓치면 안 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 예상대로 이번 88 대책 내용을 보면은 88 대책이 왜 나왔습니까?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나왔잖아요. 언론에서 떠들어대니까 집값이 왜 올라갔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부분이 사실 그렇게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정부가 이러이러해서 집값이 올라가서 이러이러한 대책을 내놓습니다. 이게 내용이잖아요. 그럼 왜 올라갔다고 보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 희한하게도 투자예요. 또 왜냐면 불법 거래, 투기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주택자, 투기 이게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건 팩트예요. 올라가는 변동성, 내려가는 변동성 둘 다 만들어냅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집을 만약에 올라가는 분위기가 되면 여러 채 살 수 있죠. 그런데 집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전세계약, 월세계약은 하나씩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전월세는 실수요, 매매는 가수요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편의상 부르는 거지 매매도 분명히 실수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서 들어가면 실수요예요. 네,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사서 전세 끼고 산 다음에 4년 후에 실입주하면은 실수요예요, 투자예요? 이렇게 구별할 수 없는 개념을 가지고 정부 입맛에 맞게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시장을 올린 거는 투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정말 투자가 올린 걸까? 부분적으로 분명히 있겠죠. 즉 정부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란 뜻입니다. 왜냐면 실입주할 마음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당장 입주 안 할 사람도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집을 사기는 샀는데 이 사람이 투자인지 실수요인지는 나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난삼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제 개념이에요. 그게 내가 하면 투자고요, 네가 하면 투기예요. 정치하시는 분들 집 여러 개 갖고 있다가 걸리면 뭐라고 해요? 노후 대비다. 투기란 얘기는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단어 싸움이에요. 그냥 말싸움이란 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시장에 대한 명확한 해석, 맞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선 지금 시장이 왜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근원적인 파악을 먼저 해야만 합니다. 하면 좋습니다가 아니에요. 해야만 합니다. 왜 올라가고 있죠? 2년 반 동안 사람들이 집을 아무도 안 사서 전월세 시장에 수요가 몰렸는데 이게 한계점에 다다른 거예요. 집을 사고 싶은 사람, 전세를 구하고 싶은 사람, 월세를 구하고 싶은 사람이 시중에 나갔을 때 이제는 수급상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세 개를 합쳐서 봤을 때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매매 시장을 너무 오랫동안 죽여놓으면은 신규 공급이 안 되고요, 투자자를 너무 죽여놓으면요 전세 월세 공급이 안 되는데 이거를 2년 넘게 그대로 방치를 하면서 방치만 한 게 아니에요. 원희룡 장관님 이거 가지고 집값 잡았다고 홍보하셨어요. 저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원희룡 장관님도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좋아하셨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의 집값이 떨어지는 걸 좋아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정치인이에요. 경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부작용들이 계속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전월세 공급자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죽어나가 떨어졌고, 아직 남아서 뭐 급매매 급전세를 제공하고 있는 건 팩트지만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매매 시장이 죽어버리니까 신규 공급을 할 수 있는 건설사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전세, 월세, 매매가 다 같이 오르는데 주요 지역의 매매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언론이 떠들어대니까 정부가 정책을 얼른 만들어서 나왔는데 이 정책이 근본적인 이유 파악이 틀렸으니까 엉뚱한 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수요자 그리고 전세, 월세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예요. 월세, 전세, 매매. 얘네를 한 번에 해결해도 되긴 하는데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으면요, 순차적으로 꺾어나가면 돼요. 월세 해결하고 전세 해결하고 매매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은 특징이 뭐냐면 한 정부의 임기가 5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야, 내가 월세나 전세를 잡는 기간 동안에 매매가가 움직이면 이거 가지고 욕먹잖아. 이것 때문에 선거에서 피해를 보잖아. 이게 한국의 고질병인데, 지금 과감하게 나서서 월세 전세 시장을 먼저 고치고 매매 시장을 고치든, 아니면 진짜 매매 시장을 먼저 고치고 전세 월세를 잡던, 이럴 분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선뜻 앞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현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뭐 그린벨트를 풀고 막 재개발 재건축 특별법을 만들고, 이거 오래 걸려요. 그리고 현실성이 너무 불투명해요. 그린벨트 불투명하고요. 그리고 야당이 법들 통과시켜준대요. 임대사업자랑 그리고 그 정비법 특별법 이거 통과, 아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이거 쉽지 않아요. 한참 걸릴 건데 발표를 되게 절박하게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린벨트는 최종의 수단이에요. 제가 뭐 환경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를 짓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께 거꾸로 하나만 질문해 드릴게요. 그린벨트 지정을 왜 했어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 후손 세대가 있는 인간이란 동물인데 그린벨트 지정 왜 했습니까? 한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풀 때면은 풀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린벨트를 왜 푸냐고요? 엄청나게 절박하니까. 근데 절박할 이유가 없어요. 시장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둔촌주공 입주가 있어요. 11월 달에 있거든요. 앞뒤로 2달씩 잡으면은 9, 10, 11, 12, 1 아니면 2, 3 한 반년 정도 잡으면 최장 한 8개월까지 잡으면 돼요. 그럼 야, 니 멋대로 왜 8개월 잡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저. 헬리오시티가 한 8개월 영향이 갔어요. 잔 진동부터 주 진동까지 딱 다 합치면은 8개월 동안 수도권 시장을 뒤흔들어 놨거든요. 둔촌주공은 더 커요. 근데 시장 상황이 약간 변했고 사람들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 6개월에서 8개월 잡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정부 대책이 먹혀 들어갔다고, 그 발표 때문에 시장이 내려간 거라고, 그 발표 덕분에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거래량이 다시 내려간 거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둔촌주공이 12,000세대예요. 얘네가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12,000세대 안에서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데 수도권에 있는 거래를 빨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인천에서 있어야 될 거래를 빨아들이고, 뭐 송파에서 있어야 될 거래를 빨아들이고, 전세 거래, 매매 거래, 이게 빨아들이다 보면은 둔촌주공이 블랙홀이 돼서 일정 기간 동안의 거래량을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시장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방향 자체를 바꾸는 계기도 가끔 될 수가 있어요. 헬리오시티 입주하는 기간, 그 이후의 기간에 시장이 꺾인 것처럼 보였지만 헬리오시티가 2018년 12월이었거든요. 그게 2019년 6월까지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 급반등이 했어요. 왜 그러냐? 시장은 수요가 똑같이 있었는데 얘네가 수요를 빨아먹었다가 다시 놔줬거든요. 둔촌주공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둔촌주공에 대한 영향은 제가 지금 분석을 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얘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통하면은 헬리오시티랑 좀 다를 거예요. 달라요. 시장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둔촌주공 포레온 입주 끝나고 또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파악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분들은 이번에 포레온 입주 때문에 시장이 잡혔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거라면 포레온이 시장을 잡을 수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월세, 전세, 매매, 이 수요에 대한 갈증 해소를 해줘야 돼요. 전세, 월세 공급량을 늘려야 되고요. 매매에 대한 공급량을 늘려야 돼요. 매매는 어떤 공급량이냐면은 신규 공급이랑 급매를 늘려줘야 되는데, 급매를 놓을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주택자들. 다주택자가 없어요. 그러면 포레온 입주 끝나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포레온 같은 입주가 계속 있으면 모르겠지만, 즉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무시한 채 발표를 위한 발표, 그리고 입주장의 언론 플레이를 해봤자 한계가 금방 올 건데, 여러분 오늘 제 영상 보시면은 그렇구나, 제 얘기 듣고 좀 조심해야지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포레온 입주장에 생각 이상의 데미지가 나오면요, 여러분 언론 따라서 이제 시장 다시 꺾였구나 이렇게 믿게 돼요. 헬리오 시티 때도 똑같았었고요, 잠실이랑 강동구 옛날에 입주할 때도 똑같았었어요. 저도 그때는 흔들릴 거예요. 원래 사람이 조금씩 흔들리는데, 그래서 사전에 공부를 하고 나만의 어떤 굵직한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게 전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정부든 우리든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지금 규제 다 풀고 다주택자 양성한다? 일정 시간은 걸리겠지만 시장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렇게 해결이 돼주고 있는 와중에,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양성하고 규제 다 풀고 취득세 규제 전부 다 완화한 다음에 쭉 가다가 일정 기간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땡겨 썼잖아요, 규제를 통해서. 그러다가 포레온 같은 입주가 있어서 시장이 꺾이는 건 가능해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잠깐, 엄청난 양이긴 하지만 대형 입주가 있다고 해서 장기간 동안 시장의 방향 자체가 변하진 않아요. 시장은 이미 방향이 정해졌어요. 앞으로 기회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흔들리는 분들 덕분에 또 잠깐 기회도 있을 텐데, 그때 또 여러분이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날 겁니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켜봤습니다. 제가 여전히 좀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은 식은땀이 약간씩 나더라고요.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빨리 더 완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규 기간 동안에는 건강이 내려가면 내려가지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